임신 중 약물 복용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치료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임신 중 약물 복용을 금기가 아닌 위험 관리 구조로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임신 중 약물 복용은 생명을 지키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약물 선택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체와 태아의 연결 구조를 이해한 뒤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태아는 모체의 혈액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태반이라는 구조적 필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혈액 태반 장벽은 단순한 막이 아니라 하포체 영양막, 기저막, 태아 모세혈관 내피 등으로 구성된 다층 구조 장벽입니다. 이 구조는 물질의 이동을 무작위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혈액 태반 장벽은 보호막이면서 동시에 선별 시스템입니다. 태아는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존재가 아니라 태반이라는 생물학적 구조에 의해 선별적으로 연결된 존재인 것입니다. 혈액 태반 장벽을 통과하는 물질 이동은 확산이 아니라 수송 시스템에 의해 조직된 이동 구조입니다. 태반은 물질을 무작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도당은 그루트 수송체를 통해, 필수 아미노산은 레트 즉 L-타입 아미노애시드 트랜스포터 시스템을 통해 각각 선택적으로 태아 순환계로 전달됩니다. 이 이동은 농도 차이로만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수송체 발현, 진화도, 포화도 그리고 경쟁 억제 구조에 의해 조절됩니다. 특히 레트1 같은 수송체는 류신, 트립토판, 그리고 타이로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뿐 아니라 L도파 같은 전구 물질까지 선택적으로 운반하며 태아 성장 신호와 신경 발달 전구 물질 공급 구조에 직접 연결됩니다. 즉, 태반의 물질 이동은 통로가 아니라 선별, 조절, 그리고 제한 구조로 설계된 생물학적 수송 네트워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한 구조로 설계된 혈액 태반 장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벽은 태아를 유해 물질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의 혈액 태반 장벽 투과성은 약물이 가진 물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분자일수록, 지용성일수록, 그리고 비이온형 약물일수록 투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담배 결합률이 높은 약물은 자위형만 이동할 수 있어 투과가 제한됩니다. 또한 일부 물질은 글루트, 레트, OATP 같은 수송체를 통해 선택적으로 이동하며 태반 자체의 대사작용은 약물의 태아 노출량을 다시 조절합니다. 즉, 태아로의 약물 이동은 약물의 물성과 생물학적 이동 구조의 결합 결과인 것입니다. 임신 중 약물 위험은 무엇을 복용했는가 보다는 언제 약물에 노출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임신 초기, 특히 장기 형성기에는 세포 분화와 조직 형성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같은 물질이라도 이 시기에는 기형 유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 이후에는 구조 형성보다는 기능 성숙 단계로 이동하며 위험 구조는 기형이 아니라 기능장애, 성장 지연, 그리고 신경 발달 영향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즉, 동일 물질도 시기에 따라 위험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또한 임신 시기별로 태반 구조, 수송체 발현, 혈류량, 대사 효소 발현, 그리고 투과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위험은 물질의 성질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시간축 위에서 태반 투과 구조와 태아 발달 단계가 결합될 때 비로소 위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위험 구조 하에서 임신 중 약물의 위험이 가장 클 때에는 임신 3주에서 8주 사이, 즉 태아의 장기들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장기 형성기라고 하는데 눈, 귀, 팔다리, 심장 같은 기관들이 막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독성 물질이나 기형 유발 약물이 들어오면 구조적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지나면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위험한 시기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
그게 임신중 약물 전략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고려하지 못했을 때 혹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실제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입니다. 탈리도마이드 그리고 이소트레티노인 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당시 독성화 기준에서 매우 안전한 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험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치사량이 매우 높았고 고용량 투여에도 치명적 급성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간이나 신장 같은 주요 장기 손상이나 심각한 중추신경계 역제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독성 시험의 기준에서 탈리도마이드는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한때 안전한 진정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성숙한 동물의 독성에만 국한된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탈리도마이드는 임신 3주에서 8주 사이 사지와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태반을 통과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달 프로그램에 개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포코멜리아, 즉 심각한 사지 기형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위험한 물질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발달 단계라는 시간축을 독성 개념에 포함하지 못했던 시대의 설계 실패였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 여드름 치료를 위해 개발된 강력한 레티노이드 유도체입니다. 이 약은 극소량으로도 레티노산 신호 체계를 강하게 교란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 장기와 신체 축이 형성되는 시기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선천기형을 유발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임신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노출을 현실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알고도 사용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행동 한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의료행정 정보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아이플래지와 같은 강제적 위험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점검 시스템을 통해 임신 중 노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약물 선택은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2015년부터 기존의 A부터 X까지의 등급 체계를 폐지하고 약물 정보를 서술형 판단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에 대해 임신 1기 노출 시 선천성 심장기형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치료상의 이점이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 이처럼 등급 하나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의 상황과 위험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변화였습니다. 일예를 들어봅시다. 임신 중 우울증과 불안은 드문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방치하면 산모의 정신건강 악화뿐 아니라 태아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항우울제가 안전한 것은 아니며 파록세틴은 선천성 기형 위험으로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반면 세르트랄린이나 에스시탈로프람 같은 일부 SSRI는 위험 이득 평가 하에 사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태아 신경 발달 영향 가능성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단기 최소 영양 전략으로 제한적 사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의 위험뿐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도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임신 중 정신건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대상입니다. 임신 중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만듭니다. 임신성 고혈압을 방치하면 자간잔증이나 태반 조기 박리 같은 위험이 증가하고 당뇨병 조절 실패는 거대화, 기형 그리고 출생 직후 신생아 저혈당 위험을 높입니다. 감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태아 감염이나 조산 그리고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즉 약물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이 항상 더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치료 회피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리스크입니다. 임신 중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약, 그런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약도 안 쓰고 버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 따라야 합니다. 이 약이 정말 필요할까? 언제 쓰는 게 가장 안전할까? 최소 용량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복용 시기, 용량, 그리고 약물 선택을 조정하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약물 사용의 문제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전략은 있습니다. 여기 제공된 링크들은 임신 중 약물 복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전략 수립을 위한 공식 정보 체계와 판단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원입니다. 따라서 임신 중 약물 판단은 정해진 결론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근거 데이터와 임상 맥락을 통합해 구조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임신 중에 약을 먹는다는 건 결코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신 중 약물 치료의 본질은 금기가 아니라 위험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관리 전략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